여러분 주의할 점 뭐냐면은 저처럼 실내에서 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실내에서 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니 드론이기도 해서 그냥 실내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절대 밖에서 하십시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왜냐면은 프롭이 잘못 껴있어서 뒤집어져서 확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스로틀 올려볼게요. 그쵸? 봤죠? 저런 식으로 확 뒤집어질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원래 KK 타워 영상 송신 장치를 쓰려고 했는데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안 쓰고요. 다른 걸 가지고 있던 AKK 나노 2라는 영상 송신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달았어요. 보시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빨간색, 검정색, 이제 노란색 있잖아요. 이 검정색이 GND, 빨간색이 5V, 그리고 노란 선이 영상이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KK 타워의 FC에서 보면은 이쪽 단자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라운드, 5V, 그리고 영상 송신 이렇게 외부로 빠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FC로부터 나오는 영상을 이쪽을 통해서 전력 공급하고 영상 신호를 노란 선으로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납땜을 했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그리고 카메라로 찍은 영상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카메라를 여기 달았죠. 그리고 여기서 촬영한 영상이 이 보드로 들어오고, 이 보드는 이제 영상을 녹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케이블, 얘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영상이 이제 아웃풋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KK 타워의 FC에 있는 이 단자와 여기를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은 FC로부터 전력이 공급되면서 영상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 영상이 FC에 있는 OSD를 통해서 FC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화면에 같이 겹쳐가지고 겹친 영상이 여기로 통해가지고 영상 송신 장치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납땜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사실 이게 멀쩡했다면은 이렇게 납땜할 필요 없고 이건 꽂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고장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얘는 또 여기에다가 잘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이게 좀 잘 동작하는지 동작하지 않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전원을 넣어주고요. 배터리 전원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영상 송신 자체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얘 보드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불 들어오고 있죠. 둘 다 전원이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먼저 얘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문서를 좀 찾아보시면요, 그 AKK 나노 2 영상 송신 장치라고요.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문서가 있어요, 매뉴얼이. 근데 지금 보면은 영상의 채널과 그리고 밴드 그리고 출력을 변경하기 위한 버튼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매뉴얼에서 보면은 버튼 컨트롤 채널 셀렉트 모드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채널 셀렉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밴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출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채널만 바꾸는 거는 이 버튼을 계속 누르면 돼요. 이제 1번부터 8번 채널까지잖아요. 파란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잠깐 꺼졌다 켜졌다 꺼지죠. 이런 게 잠깐 꺼졌다 켜지는 경우는 2번부터 8번 채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눌렀는데 계속 점등돼 있죠. 이건 1채널입니다. 채널 1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제가 3번 채널을 쓰니까 한 번 더 누르고 2번 누르면 이제 3번 채널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 셀렉트 부분을 잠시 보시면은 2초를 누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불이 이제 점등된다고 그러는데, 이 빨간색 불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꾹 눌러요. 2초 동안. 그러면 2초 동안 누르면은 잠깐 점등됐었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게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A 밴드, B 밴드, E 밴드, F 밴드, R 밴드까지 변경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를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출력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 써 있다시피 4초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4초간 계속 누르고 있으면요, 네, 이 불이 지금 파란색, 이쪽 파란색 불이 깜빡였죠. 이 상태에서 누르면 돼요. 그럼 지금 전멸이 계속 점등되어 있는 상태가 25mW입니다. 예, 25mW에서 한 번 더 누르면 50mW, 두 번 누르면 100mW, 다시 한 번 누르면 200mW,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누르면 다시 20mW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mW를 쓸 거기 때문에 두 번 누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송신 장치마다 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뉴얼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예, 매뉴얼을 보고 채널과 밴드와 출력을 바꾸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버튼을 통해 가지고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종기를 통해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욱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준비해 봤어요. 모니터 전원을 켜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제가 R밴드로 맞췄는데 A밴드로 맞췄네요. A밴드의 3번 채널로 가니까 이렇게 영상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잘 나오죠?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성공인 거죠.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글로 보실 때도 똑같고 저같이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면은 좀 확인하기가 편해요. 자, 이상으로 영상 송신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OSD 설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OSD를 하면은 여기에 드론 관련된 정보들이 떠요. 그거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기체의 전원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글이나 저처럼 모니터에 이 화면이 나오도록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OSD라는 메뉴가 있어요. OSD 메뉴로 들어가세요.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고 싶은 거를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모두 켜기를 해버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화면이 다 나옵니다. 모든 정보가. 이렇게 모든 정보 다 필요 없고 끄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인 볼티지, 예, 메인 볼티지 정도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세요. 예, 이렇게 볼티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에어크래프트 네임, 아빠 FPV니까 아빠 FPV를 이렇게 위치를 시켰어요. 이 에어크래프트 네임은 일단 이거 저장한 상태에서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요, 여기 밑에 좀 내려보시면은 환경 설정에 여기 개인화 해가지고 이 기체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이 기체 이름으로 적은 게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OSD로 가시고, 그리고 타이머 정도를 한번 넣죠. 일단은 타이머 1과 2를 다 넣겠습니다. 위치를 잡으세요. 원하는 장소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키시고 배치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뜨니까 필요하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더 공부를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DM 벙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가지 이제 선들 정리를 했고요. 카메라 위에다 얹었고, 그래서 영수기도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줬고, FC하고 영수기 사이에 스펀지 같은 거 대가지고 서로 열 교환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선들도 영수기 안테나도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했고요. 나머지 선들도 케이블 타이로 잘 고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수신기도 이렇게 했죠. 수신기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들이 잘 고정되게끔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안테나 같은 경우에 이 프레임에 닿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도체거든요. 이 카본 프레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게 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싸가지고
안테나를 고정했다라는 거 지금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체가 아직은 비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모터 방향이 맞지 않아요. 두 번째로 FC가 뒤집어져 있고 위치가 45도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터 방향과 FC의 방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거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베타 플라이트로 연결해 볼게요. 지금 기체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죠. 이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를 맞추셔야 돼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은 보드 및 센서 정렬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서 보드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뒤집어져 있는 걸 맞추기 위해서 롤 방향으로 180도 돌리겠습니다. 여기다 180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방향으로 45도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 45도도 맞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5를 넣으시든가 플러스 45를 넣으시든가 그래야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냥 45도 넣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장 및 재부팅 해 보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다시 연결해 보시면은, 자, 기체가 이제 똑바로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앞으로 기울였을 때 똑같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뒤로 기울였을 때 뒤로 기울어지고요. 예, 이쪽으로 회전할 때 이쪽으로 회전할 때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FC의 위치가 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FC의 방향을 잘 잡았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모터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모터를 잡기 위해서는 모터 탭으로 갑니다. 이 모터 탭에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 모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연결해야 되죠. 주의하실 점은 배터리를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프롭을 제거하시고요.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에서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터는 베타 플라이트 기준에서 봤을 때는 1번 모터, 2번, 3번, 4번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1번을 돌렸을 때 이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 거고, 2번을 돌렸을 때 이거, 3번을 돌렸을 때 이거, 4번을 돌렸을 때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도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기에서 모터에서 나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면 요거를 키시고요. 마스터를 올리지 마시고 1번 모터를 올리겠습니다. 1번 모터만 올려보겠습니다. 자, 1번 모터를 돌리고 있는데 몇 번 모터가 돌고 있냐면요, 바로 1, 2, 3번 모터가 돌고 있어요. 자, 메모장 한 개 키시고요. 제가 1번을 입력했는데 3번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끄시고요. 자, 이번엔 2번. 자, 2번을 돌고 있는데 2번을 도는데 지금 4번 모터가 돌고 있습니다. 4번. 2번을 돌렸는데 4번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3번을 돌려볼게요. 자, 3번을 돌리는데 1번이 돌고 있어요. 3번을 돌리는데 1번이 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4번을 돌리는데 2번이 돌고 있죠. 모터들의 번호에 따라서, 베타 플라이트에서 주는 모터 번호에 따라서 1번은 1번 모터 돌아야 되는데 3번 모터가 돌고 있고, 2번은 4번 모터가 2번을 줬는데 4번 모터가 돌고 있고, 3번을 줬는데 1번 모터가 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4번을 줬는데 2모터 4번인데 4번 모터 돌지 않고 2번 모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걸 맞추시기 위한 방법은, 자, 맞추시기 위해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CLI로 가겠습니다. CLI 가셔서 명령어로 리소스라고 쳐보세요. 자, 리소스라 치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요, 모터 번호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할당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모터 번호에 대해서 제대로 돌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이 포트 번호가 제대로 매핑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모터일 때 3번이 돌았으니까, 예, 사실은 1번 모터일 때 B00이 아니라 1번 모터일 때 A03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1번 모터일 때 A30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모터일 때 4번 모터가 들었으니까 2번 모터일 때 A02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모터일 때 1번이 돌았죠. 이때는 B00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 모터일 때 2번 모터가 돌았으니까 얘는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얘를 다시 정리해서 보시면 이게 원래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모터에 대한 순서를 이걸로 다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되거든요. 자, 이것대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에서 여기 하나씩 복사하셔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2번 모터 됐고요. 그리고 3번 모터 복사해서 세팅을 하고요. 4번 모터도 이렇게 입력해서 세팅하세요. 그리고 다시 리소스를 보시면요, 저희가 원한 대로 1번 모터부터 4번 모터까지 A3, A2, B0, B1, A3, A2, B0, B1 이렇게 제대로 할당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합니다. SAVE. 예, 세이브를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다시 재부팅이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연결하시고 모터 탭으로 다시 가서 모터를 똑같이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1번 모터 돌립니다. 자, 이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2번 모터 돌릴게요. 여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3번 모터, 이 모터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4번 모터, 이 모터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명령을 줄 때에 1번, 2번, 3번, 4번이 제대로 모터가 돌아야 돼요. 그 해당되는 번호에 대한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리소스 세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리소스 세팅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제 모터 방향을 맞춰야 돼요. 먼저 이 상태에서 환경 설정으로 가보시죠. 모터 방향에 대해서 회전 방향을 2번과 4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돌릴 겁니다. 이렇게 돌리고 얘는 이쪽으로 돌 거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바꿀 거라서 환경 설정에서 모터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라는 거를 설정을 제가 했어요. 예, 리버스로 했고요. 그리고 저장 및 재부팅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모터 탭으로 다시 가셔서 전원을 공급하시고 마스터로 모터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돌려보십니다. 그러면은 모터 방향이 제가 원하는 대로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알거든요. 자, 1번 모터를 보면은 1번 모터는 이렇게 돌고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2번 모터 볼게요. 2번 모터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3번 모터를 볼게요. 3번 모터도 이렇게 돌고 있네요. 4번 모터를 돌게요. 4번 모터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게 딱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만약에 이 방향이 맞지 않으시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모터 방향을 맞추셔야 되는데, 만약에 1번 모터가 내가 이렇게 돌길 원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 모터 선이 있잖아요. 이 선 중에 변속기에 연결되는 것에서 두 개를 반대로 꼬아서 다시 납땜하면 돼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다.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베타 플라이트 끄시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BLE 컨피규레이터라고 검색을 하세요. 구글에서.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요, 첫 번째 거 구글 크롬의 BLE 컨피규레이터 말고 얘는 이제 없어질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말고 밑에 있는 기터브 쪽에서 배포하고 있는 여기로 들어가셔서 1.1.0이네요 지금 버전이. 밑에 보시면은 어셋이라고 돼 있죠. 어셋에 보면은 각 OS에 맞게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윈도우니까 윈30이나 윈64를 받으시면 돼요. 맥이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맥 OS 걸 받으시면 되겠죠. 예, 저는 이제 32 거 받았으면 32 거 받아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압축을 푸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를 실행하세요. 얘를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베타 플라이트 컴퓨터하고 비슷한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FC하고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원까지 켜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커넥터를 누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밑에 리드 셋업이라는 이 버튼 있죠. 이걸 누릅니다. 이 리드 셋업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전원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변속기 ESC1,
2, 3, 4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ESC1에서 옆에 있는 게 뭐냐면 펌웨어 이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버전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있는 펌웨어들을 다 업데이트 하시길 바래요.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여기에 플래시 펌웨어라고 있거든요. 이 플래시 펌웨어를 누르시거나, 이거는 개별로 이제 펌웨어를 올리는 거고, 전체를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플래시 올이 있어요. 플래시 5를 선택하시고 ESC의 종류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버전을 최신 버전 16.7, 지금 16.6이 설치가 돼 있는데 16.7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플래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BLE 컨피규레이터가 거기에 맞는 펌웨어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지금 변속기의 펌웨어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3번 펌웨어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3번이 끝나자마자 이제 4번 변속기 펌웨어를 올립니다. 자, 이렇게 16.7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변속기 펌웨어가 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변속기의 펌웨어 버전은 16.7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모터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은 리버스로 되어 있으면 노말로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반대로 바꾸고 싶을 때 노말이든지 리버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모든 방향이 다 맞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안 바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터 방향이, 이 모터 회전 방향이 다르시다면은 각 모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노말 내지는 리버스로 바꿔주세요. 바꾸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라이트 셋업을 누르시고 나가시고요. 베타 플라이트를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변속기 펌웨어가 바뀌니까 소리가 달라지네요. 여기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고 이 지금 소리가 삑삑삑 소리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환경 설정에서 뭘 설정을 했냐면은 여기에 제가 D샷 비콘 환경 설정 해가지고 RX 셋을 온 시켜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비퍼를 달지 않았잖아요. 부저를 달지 않았단 말이죠. 부저 대신에 모터가 부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켰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드에서 보시면요, 옥스2의 신호가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얘가 이쪽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안 나요. 모터가 비퍼를 대신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이거 저장하고요. 자, 다시 모터를 가서 돌려볼게요. 자, 마스터를 올려볼게요. 다시 모터가 제대로 도는지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터 방향과 FC의 방향을 잘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바로 비행이 가능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제 프롭을 낄 겁니다. 예, 프롭을 낄 건데 이거는 무슨 프롭이냐면은 2.5에 피치 각이 40이라는 겁니다. 3역 프롭이라는 소리예요. 제가 젠펜 프롭을 샀고요. 이 프롭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롭을 선정하실 때 방향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도가 젖어 있죠. 얘는 이런 식으로 각도가 젖어 있고, 잘 보시면은 얘하고 얘가 똑같은 프롭이에요. 그리고 반대 방향인 거, 이거의 반대 방향인 거 두 개 더 고르셔야 됩니다. 얘하고 다르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방향, 얘하고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쌍을 맞추셔야 되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롭이 얘가 이제 이쪽으로 돈단 말이죠. 얘하고 이쪽 돌고 얘 이쪽 돌잖아요. 이 안쪽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 얘도 반대쪽으로 돌 때 안쪽으로, 이쪽 안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끼워야 되느냐, 이렇게 돌 거니까 이 돌 때에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회전 방향에 대해서 공기 방향이 아래로 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도는 거니까 여기가 맞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맞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얘 이렇게 이쪽이 맞는 겁니다. 얘 이렇게 돌 때, 예, 이거 같은 프롭, 얘하고 같은 프롭, 예, 이렇게 도는 거니까 바람이 내려가는 방향을 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방향을 안 맞추면은 기체가 띄우잖아요? 그럼 확 뒤집어집니다. 예.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방향에 맞춰서 프롭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고 뒤로 설치해야 되죠. 얘는 모터가 뒤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끼시고, 예, 구멍을 이제 맞추신 다음에 적당한 길이의 너트를 끼시면 되겠죠. 이건 너무 긴데? 프롭을 끼우려면은 적당한 길이가 제가 대충 재보니까 7mm 깊이를 가진 M2 나사가 필요해요.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구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보다 길면 안 되고 이거보다 짧으면 안 돼요. 딱 7mm가 적당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롭도 다 설치를 했어요. 모터 방향에 돌 때의 모터 방향과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하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쵸? 이런 식으로 프롭을 다 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기체를 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호버링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